때 아닌 박지원 간첩 논란이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한 것처럼 벌어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를 향해서 이 연일 비판을 하고 있는 박지원 위원장과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설전을 벌이고 여기에 이 국민의당이 가세를 하고 여기에 이제 더민주당까지 가세를 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박지원 이 위원장과 또 이 청와대 간에는 이 2주 전에 대통령이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이 북한에 돈을 준 것이 핵 개발 자금으로 쓰였다라는 뉘앙스의 말을 한 이후 계속 민감한 상태로 공방전이 좀 벌어졌는데요. 김진태 의원은 어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박 대통령의 국군의 날 기념사를 북한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비판한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향해 선전포고는 적국에 대고 하는 것이지 자국 대통령을 까기 위해 쓸 말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대통령의 기념사를 선전포고라고 느꼈다면 그분들의 내 주파수는 북한 당국에 맞춰져 있다고 봐야 된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드러난 것만 해도 4억 5천만 불을 몰래 북에 보내 핵을 개발하게 해놓고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겠다라는 사드 배치는 반대해서 우리의 손발을 묶고 우리의 대통령이 선전포고를 했다고 떠드는 사람들을 더 이상 그대로 둘 수는 없다며 대북 송금 청문회 개최를 거듭 요구했습니다. 자, 김 의원은 이어 훗날 통일이 되면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월남 대통령 선거에서 이 차점자로 낙선한 중단주 빌리 브란트 서독 총리의 보좌관 퀸트 기욤 등이 모두 간첩으로 밝혀졌다. 즉 분단되어 있는 나라에서 통일이 되고 나니까 간첩 여부에 의혹이 있던 사람들이 실제로 슈타시 문서나 월명의 여러가지 문서를 통해서 간첩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에서 배워야 된다라고 주장도 했는데요. 이에 국민의당은 김진태 의원은 일국의 국회의원으로 일말의 품격과 최소한의 금도조차 없는가, 대한민국 민주정당의 대표를 간첩으로 몰면서까지 대통령의 아청을 이살고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그의 형태는 정말 참담하고 섬뜩하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자, 이까지 부분에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태까지 대북 송금에 관한 문제가 한마디로 정치적인 논쟁의 대상도 되지 못한 채 끝나버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치적으로 논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야만이 다시는 북한에 돈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 함부로 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일개 정권이 북한에 그에게 돈을 저렇게 던져주는 부분이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겁니까? 누구를 좋게 한다고 저러는 겁니까? 정상회담을 하고 남북 간의 화해가 되는 것처럼 포장을 하니까 노벨 평화상도 받고 더 나아가서 이 지지율도 올라가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렇게 준 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김정일 일가의 통치 자금으로 갔을 것이고 김정일이 핵과 미사일을 만드는 자금은 결국은 통치 자금에서 나왔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돈이 꼬리가 붙어서 꼭 그 돈이 거기에 얼마로 지불됐다. 즉 핵미사일 구입 자금에 들어갔다. 이렇게 자세하게는 말할 수 없겠지만은 어쨌든 포괄적으로 핵과 미사일을 만드는 시드마니에 그 돈 중에 일부가 들어간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이미 만들고 있는 와중에 북한에 그런 방식으로 그에게 돈을 줬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의 소지가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옛날 일이니까 기억에 좀 이렇게 잊혀지가 있을 건데요. 이게 어떻게 터져 나왔는가 한번 봅시다. 자, 대북 송금은 대선 3개월 전에 이제 정점화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2002년 대선 3개월 전이겠죠. 그러니까 9월달쯤 되겠죠. 2002년요. 국내에서 처음 제기한 사람은 당시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인데 6.15 회담 직전에
현대상선이 4억 달러를 북한에 비밀리에 송금했다라는 게 골자였습니다. 즉 돈을 주고 정상회담을 샀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최초 발설자는 2002년 3월 미 의회에서 공개되었습니다. 자, 관련 정보는 실제로 2000년 말에 아마 이렇게 미국 쪽에 들어갔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월간 조선 2002년 5월호가 이 내용을 보도했고요. 9월에는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 등이 대선을 3개월 앞두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당시 정황상 이 부시 정부의 의도적인 행위로 보는 의견이 유력했습니다. 당시 한국의 정권은 야권이 집권하고 있었고 부시 정권은 야권의 정권의 대부분 어떤 정책, 즉 돈을 주고 햇볕 정책이고 평화를 돈으로 사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런 일을 흘렸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아마 미국의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미국 의회 조사국에 줘서 아마 미국 상원 이렇게 회의 상원 의회 진행 과정에서 이 이야기가 터져 나온 걸로 추정이 되는데요. 자, 대북 송금의 성격에 대해서 당시 한나라당은 정상회담의 대가라고 공격을 했고 DJ와 현대측은 7대 경제협력 사업의 대가라고 했고 대규모 개발 사업의 독점권을 30년간 현대에 보장한다는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기업이 이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매우 부적절한 북한과 30년을 계속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사업 독점권으로 이렇게 계획을 줄 수 있었겠느냐라는 부분에는 의문입니다. 결국은 현대가 정부를 대신해서 대출을 받아서 북한에 돈을 주지 않았느냐 이게 저는 핵심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 대북 송금 특검이 한나라당 등에 의해서 발의가 되고 그렇게 되니까 이 노 정권이 갑자기 그걸 받아버렸습니다. 거부를 하지 않고요. 그래서 대북 송금 특검이 진행이 되었죠. 그런데 이 대북 송금 특검은 결국은 대북 송금의 성격을 7대 경협사업권에 대한 대가라고 이야기를 규정을 했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군사 요충지였던 개성에 개성공단을 갖다가 건설하게 된 거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대북 송금에 의한 특혜다. 더 나아가서 뭐 금강산 관광, 개성 관광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한 것들 이것저것 갖다 붙였겠죠. 자, 그런데 당선자 신분이던 노무현은 2003년 1월 18일 소신 수사를 주문을 했습니다. 대선 때 정점이 된 사안을 대선 후 재점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1월 30일 현대상선이 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4천억 중에서 2235억을 대북 송금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이에 대해 DJ는 사법심사가 부적절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즉 고도의 통치 행위를 법적으로 심판하느냐 이런 이야기겠죠. 참고로 같은 날 임동원, 이종석 대북 특사가 김정일을 면담하고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임동원은 김대중 측근이고 이때는 이제 정권이 아직 들어서지 않은 DJ하고 노통 간의 인수위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종석은 노무현 측근이죠. 그래서 DJ 측근 한 명, 노무현 측근 한 명이 김정일을 만나러 갔는데 면담을 하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김정일 입장에서는 내가 무슨 푼돈 좀 받았다고 면담을 해줘야 되나. 큰 돈인데 김정일은 계속 노무현 정권도 길을 들여서 뜯어내려고 하면 아마 안 만나주는 게 나았겠죠. 그래서 2월 14일 DJ의 대국민 담화와 임동원의 해명이 있었습니다. 즉 5억 달러 송금은 현대 측에 의해 이루어졌고 모든 것은 상업적인 거래이며 2억 달러 송금은 국정원이 편의를 제공했다라고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DJ는 대북 송금을 알고 있었다는 내용으로 담화를 발표했고 국정원장 임동원은 2억 달러 송금 편의 제공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편의 제공을 보고하지 않았다란 말인지 안 그러면 2억 달러를 북한에 준 사실을
이렇게 대통령한테 보고하지 않았다는 거지. 애매한 말들이죠. 말장난이라고 봅니다. 노무현 자서전에는 문재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 수용에 대한 변명을 했는데요. 감사원은 2억 달러라고 발표했고 DJ 측은 5억 달러라고 차이점이 존재했습니다. 당시 노통은요, 자기가 부담을 들기 위해서 이걸 들고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이었고, 결국 동교동계 호남에 의해서 통제받지 않고 노무현이라는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DJ나 동교동 호남을 벗어나기 위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 문제를 활용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특검이 예상외로 수용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와가지고 뭐 호남 동교동 표 얻으려고 별말 다 하는데 본질은 그거죠. 그래서 2월 4일 노무현의 측근 이상수는 교통방송과 인터뷰에서 특검을 수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밝혔고, 결국 문재인은 DJ의 대국민 사과와 임동원의 해명에 대해서 충분치 않다고 보니까 특검이 나온 것 아닌가요? 저 또한 충분하다고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번 특검이 국익에 손상을 준다는데 과연 얼마의 손상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문재인도 특검에 찬성을 했던 겁니다. 즉 DJ의 사법 처리 가능성까지도 시사했는데요. 특검 결과 불법이 드러나면 DJ도 책임져야 한다고 문재인 민정수석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3월 6일 노무현은 이 좌파 개혁 진영 원로의 13명에게 특검법에 대한 의견을 요구했는데요. 참석자 대부분은 특검 거부를 요구했고, 이 한 명만 특검을 실시하자는 지역 여론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3월 14일 임시국무에서 의견을 밝힌 장관은 모두 7인데 이 가운데 정세현, 강금실, 한명숙, 지연이, 윤진식, 김영진 등 6명은 특검법 거부를 주장했는데, 부산 경남 출신 허승관은 거부권을 행사하면 전국이 파탄난다, 상생정치를 해야 된다며 특검 수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 이제 대북 특검과 고건 총리 인준 거부 야당에 이것이 쟁점이었는데요. 한나라당은 특검과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바탈 것처럼 압박을 했죠. 그래서 당시 여당 민주당에서는 절대 다수가 특검 거부를 주장했습니다. 참고로 참모회의에서는 특검 수용이 우위였고, 노무현 참모들, 국무회의에서는 특검 거부가 우위였습니다. 그런데 3월 14일 국무회의에서 노무현은 국무회의의 반대 여론을 뒤집고 수용을 합시다라고 결론을 내려버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도박 같은 결단이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례의 정치를 해보고 싶다 하면서 이걸 갖다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기존의 당시 노 대통령의 지지 기반이던 여당, 국무회의, 진보단체, 호남 지지층 요구를 완전히 뒤집은 결정이었죠. 자, 수용을 주장했던 부류는 참모회의, 영남 한나라당 지지층이었습니다. 자, 이 부분들은 결국은 이 PK를 중심으로 새로운 정치 세력을 짜야 되겠다라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나름대로 DJ에 대한 독립을 갖다가 시사하는 이 부분이었고요. 특검 수사 결과 5억 달러 중 1억 달러는 정상회담 대가성이다. 그러면서 이 특검팀은 1억 달러는 정책적 차원의 대북 지원금 성격이고 정상회담의 대가로 봐서는 안 된다 했습니다. 무슨 이런 특검이 있어요. 돈을 1억을 주는데 대가가 없었다니요. 또 1억 달러가 정상회담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대가성이 있다고 볼지는 모르겠지만, 돈으로 정상회담을 사고 판단하는 의미에서 대가성이라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말장난을 특검이 하고 끝내버렸습니다. 그래서 특검은 수사 초기부터 형사처벌을 최소화한다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구속 3명, 불구속 5명, 8명을 법정에 세웠습니다. 이때 박지원은 대북 송금과 무관한 뇌물수수 혐의로 이 현대 비자금 150 혐의로 사법 처리되고요. 그 다음에 특검에 구속된 지 3년 만에 박지원은 대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1년 5개월 동안 형을 살고 또 출소를 했습니다. 중간에 보석으로 출소했죠. 다른 관계자들은 다 그 전에 사면 복권이 되었습니다. 근데 박지원은 이와는 또 별도로 또 다른 문제가 좀 있었죠. 북한에 따라갔던 수행원들 그 모임, 주화매라는 모임 운영 경비로 기업인들에게 1억을 받은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징역 3년 추징금 1억이 선고되고 3년형을 선고받고 5개월쯤 수행을 더 했습니다. 그래서 총 앞에 받은 것까지 한 2년 정도를 수행을 했죠. 그러다가 형집행 정지, 즉 눈이 아파서 녹내장이다 해서 특별 사면 조치로 집행이 면제되고 석방이 되었고 2007년 12월에 노무현 정권이 퇴임하면서 부담이 되니까 사면 복권을 다 시켜주었습니다. 결국 이 대북 송금은요, 특검을 했지만은 특검에서는 1억 원만 북한의 이 통치 차원에서 준 돈이고 대북 이 정상회담의 대가가 아니라는 식으로 얼버무리고 끝났고,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나갔던 문제는 김대중이 대북 송금을 몰랐다고 했으니까 특검을 수용할 수 없었다, 이렇게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말이 안 맞는 게요, 그 문재인은 DJ가 분명히 인지했다고 대북 송금을 이렇게 담화문을 발표했고, 또 이하는 별도로 임동원이 2억 달러의 송금에 편의를 제공했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대북 송금 자체에 대해서 DJ가 내가 알고 내가 했다라고 했는데, 이 문제에서 DJ가 모른다라고 말한 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결국 요약을 하자면 5억 달러와 2억 달러가 별도로 간 게 아니라 이 5억 달러를 보냈는데 그 중에 2억을 국정원이 편의 제공을 했다,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고 있고, 나머지 3억은 어떻게 보냈는지 몰라요. 2억 달러를 보내는 데만 국정원이 편의 제공을 했다. 그리고 이 5억 달러는 다 대북 경협에 대한 현대의 사업권 가격이다 했는데, 특검에서는 1억 원이 정책적으로 대북에 대한 어떤 정책적 입장으로 준 거고, 정상회담의 대가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애매하게 끝내버렸습니다. 결국은 특검을 한 이유는 대북 송금의 성격을 규명하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 DJ 척에 서서 노무현 정권에 부담을 주던 박지원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갔던 것이 이 대북 송금 특검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정권이 이뤄서 당이 깨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열린우리당과 새천년민주당으로. 그래서 그 다음에 남은 새천년민주당이 주도해서 탄핵을 했지 않습니까? 당시 한나라당하고 자민련 일부까지 끌어들였어요. 그래서 결국 대북 송금이 당시 여당의 분열과 탄핵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되었고, 노무현 정권은 그걸 이기고 역이용해서 총선에서 승리했지만은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이후에 결국은 고립이 되어서 완전히 망가졌죠.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물러나기 전에 대북 송금과 관련된 사람들 다 사면 복권하고 수습을 해놓고 갔습니다. 나중에 퇴임 이후에 부담이 되었어요. 결국 대북 송금의 사건은 특검에서 규명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 정확하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요, 이 대북 송금은 정말로 5억불만 보냈는가? 또 보낸 돈이 더 있다라는 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규명이 돼야 될 필요는 있다고는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진정으로 DJ나 야권이 주장하는 것처럼 북한과의 어쩔 수 없는 햇볕 정책을 하기 위한 진정성이 있는 조치였다면 깔끔하게 정리를 해버리는 것이 역사적으로도 맞다고 보기 때문에 청문회 등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을 정리할 필요는 있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야 다시는 대통령이 누가 되냐에 따라서 임의로 북한에 함부로 돈을 주지 않는 원칙이 서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국민의당이 지금 뭐 비판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떠나서 말이 나온 김에 간첩 논란까지 나온 마당에 한번 분명하게 정리를 합시다. 대북 송금에 대해서요. 그 특검은 이 정리를 한 게 아니라 당시 야권 내부에 정권을 다시 잡은 부분에서 헤게모니 싸움으로 일어난 부분이지, 이 진실을 규명하는 것하고는 거리가 멀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털어지지 않았고요. 권력의 주체였던 박지원에 대한 친노들의 공격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박지원만 당하고 나머지는 뭐 다 흐지부지 끝나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재인 전 대표는 대북 송금에 대해서 최종적인 입장은 뭐냐? 왜 특검을 하라고 주장을 했는데 결과는 그렇게 나왔는데 그 결과가 맞느냐? 왜 또 말이 바뀌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명할 필요도 있죠. 그래서 반드시 이 문제는 한 번은 짚고 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